지금까지 수많은 무기와 탄약들을 보내왔던 미국은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혀 모두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부차 사건 이후 잔혹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랜드리스 법안을 추진한 데 이어 8억 달러까지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확장시키겠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최신형 드론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스위치블레이드라고 명명된 드론이 과연 어떠한 활약을 벌일지 궁금해했는데요. 미국은 단순히 드론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정찰 드론과 그 운용법에 대한 훈련까지 진행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드론 하나만으로도 전장의 판도를 바꾼 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게임 체인저를 운용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요. 졸지의 미래 전장을 체험하게 생긴 러시아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스위치블레이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미 국방부 관계자는 소수의 우크라이나인이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속성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무인 드론의 훈련은 전차나 전투기 등의 공격 무기들과는 다르게 며칠 내로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작 10여 명의 드론 부대가 훈련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때 러시아군은 감당할 수 없는 폭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스위치블레이드가 활용 방법에 따라 수많은 전술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은 크게 대인용과 전차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대인용으로 분류되는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2.5kg의 아주 가벼운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6,000달러의 저렴한 가격을 지니고 있어 미국에서도 특수작전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개인이 활용하기 알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배낭에 넣고 다니며 움직이다가 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숲이나 건물 등에 숨은 채로 공중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이미 각종 전투에서 입증을 완료했으며 시야 밖의 목표물에 사용하기에는 이상적인 배회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놓으면 10km 범위 내에서 15분 동안 배회하며 적을 탐지하는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실시간 GPS 좌표 및 비디오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적중률을 극대화한 병기입니다. 또한 파괴력은 탄두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40mm고 포규탄 한 개의 위력과 맞먹으며 이는 경장갑 차량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들고 다니는 미사일이라고 불리며 157km의 최고 속력과 19인치의 매우 작은 크기는 요격과 탐지를 피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에 탑재되는 무장은 상황에 따라 산탄탄두와 고폭탄두, 소위탄두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시켜 밀집된 병력을 소탕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전술도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스위치블레이드 300만으로도 보병 화력이 몇 배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충격적인 것은 하늘을 나는 제블린, 스위치블레이드 600의 성능이었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화기는 이번 전쟁에서 우월한 성능을 입증하며 한편에서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대전차전을 상정하고 만든 스위치블레이드 600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전차의 입지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무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스위치블레이드는 제블린보다 전차를 상대할 때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대전차 화기는 최대 사거리가 비교적 짧아 3.5km 부근까지는 접근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죠. 물론 숨을 곳이 많은 시가전이나 숲 지형에서는 대전차 화기가 뛰어난 활약을 벌일 수 있지만 탁 트인 평지에서는 사용이 다소 제한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블레이드 600은 20분 만에 40km를 비행한 다음 20분 동안 더욱 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적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한 뒤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탈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스위치블레이드가 작동하는 원리는 3차원 표적 영역이라는 일정한 구역을 어떤 패턴으로 배회할지 입력한 뒤 배회탄 여러 발을 발사하거나 투하하고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표적을 탐색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적이 영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배회탄이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공중에 설치하는 지뢰라고 이해되며 전차용이라고 하더라도 22kg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병 하나가 적의 전차 부대를 괴멸시키는 것도 가능한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에는 미 육군에서 소규모 병력을 상대로는 비효율적인 FGM-148 대전차 미사일이나 RQ-11 및 RQ-20 무인 항공기보다 경제적이면서도 자체 화력을 가진 스위치블레이드를 선택해 50여 대 가량의 물량을 1,000만 달러로 도입했는데요. 미 해병대 또한 이때부터 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7년에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IS를 상대로 작전을 전개 중인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350기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크기가 작고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드론은 탐지와 요격이 아주 까다로우며 펜타곤은 최근 몇 년 동안 드론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여전히 소형 드론의 60%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하기 훨씬 전부터 폭넓은 활용성과 뛰어난 가성비를 주목하고 있었고 실전에서도 수차례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쌓인 데이터와 드론 운용 전술을 고스란히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군사 지원 패키지에 푸마3 정찰 드론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마3 정찰 드론은 전 세계 25개국 정규군에서 검증이 완료된 대대급 드론인데요. 미국은 스위치블레이드를 운용할 때 반드시 푸마 드론을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는 스위치블레이드가 공중에 설치하는 특수한 드론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를 설치하기 전 드론 부대는 푸마 정찰기를 발진시켜 정찰과 탐색 임무를 선행합니다. 이후 적을 발견하게 되면 지휘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동선을 추적하는데요.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스위치블레이드 운용팀은 지휘부의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자폭 드론을 발사해 예상 경로에 배회탄을 심어놓고 이탈합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 부대는 적과 교전할 필요도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후 할 일은 모듈식 GCS로 상황을 지켜보며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재타격하거나 안전하게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공격 수단은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스위치블레이드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것도 바로 푸마 드론과 합쳐졌을 때 믿을 수 없는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러시아의 드론 운용과 비견되면서 어째서 러시아가 드론전에서 밀리고 있는지 깨닫게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자폭 드론 자라 KYB는 폭 1.21m와 길이 95cm의 아주 작은 크기로 감시 및 정찰과 같은 임무는 물론이고 표적 교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최대 40km 범위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의 반경 범위는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의식하고 설계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작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공중에서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분이며 시속 80km에서 최대 13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이 한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제품을 만들 당시에 러시아 측은 시리아 내전을 도우면서 이 기회에 자라 KYB의 성능을 검증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뇌부의 성급한 결정은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서둘러서 드론을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고 스위치블레이드를 뛰어넘겠다는 원대한 꿈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현재 시각 3월 23일 자라 KYB 드론은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오작동을 일으키며 길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무인 드론이 격추당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행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군에서 원하는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작은 크기로 탐지되지 않으면서 일정 거리를 배회하다가 적을 공격해야 할 무인 드론은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95 공습여단이 영국제 스타스트링 맨패드를 사용하여 러시아군의 올란십 탐색용 무인기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은밀하게 적을 탐지해 정보를 전달해야 할 정찰 드론까지 쉽게 발각되면서 러시아의 드론 부대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무기를 만들 때마다 미국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무기의 스펙들이 기존에 공표해왔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드론의 운용에도 애를 먹고 있는 이들이 과연 스위치블레이드와 푸마 정찰 드론의 합동 전술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세계 각국의 국방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쏘아올린 드론전은 이번 전쟁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며 미래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전을 주시하며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